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구독자 MJ 안님께서 질문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772님 올리시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IP의 모습이 샌드위치 판넬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여름의 습하고 겨울의 건조한 문제점은 어떤지요? 그리고 목조주택에서 나타나는 방음 문제, 요거는 SIP의 사이드가 우드라서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벽돌 외장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괜찮습니다. 질문이 많아도 좋고 길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공감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의견.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MJ 안님이 먼저 SIP와 기존 샌드위치 패널 그 구조 모양이 비슷한데 하나 다른 점은 일반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입니다. 철판. 그리고 SIP는 가운데 똑같이 이제 그 스티로폼 계통 단열재가 들어있고 겉에 판이 철판이 아니라 OSB죠. OSB. OSB가 뭡니까? 그 나무 가공품, 대패밥 같은 거를 눌려서 만든 판이에요. OSB 합판. 이게 목조에서는 많이 씁니다. 목조주택 경량.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후 특성인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춥고 저습, 저온 저습. 여름에는 고온 고습. 제가 엊그저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해서 샌디에고 그쪽은 햇빛이 무지하게 강하고 뜨거워요. 근데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면은 꽤 시원해요. 햇빛에 나오면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기후가 어떻게 보면 참 견디기 힘들어요. 온도도 높은 것까지 좋은데 습도까지 높아서 찜통더위다 하는 말이 맞아요. 찜통더위. 그래서 건축 재료로서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철판은 습기 조절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숨 쉰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기가 허파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습도, 습기를 머금었다, 내뿜었다 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으면 숨을 쉰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SIP 뭐 약자예요? 구조도 되면서 구조제 역할을 하면서 단열이 되는 패널이다. Structure Insulated Panel SIP 요 약자인데요. 그래서 여기 OSP 판으로 되어 있어요. 겉에가 기본 재료가 뭡니까? 그래서 목재, 목 가공품이죠. 습도가 높으면은 목재 종류, 목재 가공품. 종이도 펄프죠. 목재 가공품인데 습도가 높으면은 습기를 빨아먹어요. 습기를 머금었다가 또 건조해지면 어떻게 해요? 습기를 이렇게 내뿜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중에 이거 같은 목조 비슷한데 방음 문제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은 대략 한 4-5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음원을 아예 차단해 버려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음이라는 거는 음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2개의 방이 있으면은 이 방에서 나는 소리가 이 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 그 성능, 음을 막는 성능, 그거를 차음 성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흡음 성능이죠. 흡음. 에너지, 소리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등으로 바꿔서 소리를 소멸시키는 거. 그거 이제 흡음 능력인데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반사, 음의 반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음의 집중과 분산. 집중의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석 달 전에 가보니까 그 대대적인 거기 또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그 안쪽에 그 중심부에는 이렇게 공사 중이라서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폰이라든지 그런 확성기, 전기 전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안 갖추고 굉장히 음의 전달력이 좋은 굉장히 큰 그 그러니까 군중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울 정도로 그 음향학적으로 훌륭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음의 집중과 음의 반사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만든 그 원형 경기장이 그 대표적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기계적인 방법인데 ANC 시스템이 있어요. 적극적인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동차, 일본 아마 닛산 자동차에서 처음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인 곡선으로 퍼져나간다고 봤을 때 이쪽에서 센서가 그 음의 파장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그거랑 반대되는 파장을 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음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반대로 보내기 때문에 음이 어떻게 상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는 차 중에 그 시스템이 장치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는데, 이게 또 약간 잘못되면 오히려 또 소음으로 작용해서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끄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적극적인 소음의 차단법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 음향에 관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어쨌든 목조는 차음력이 떨어져요. 차음력. 그렇죠? 어떤 벽에서 음이 이렇게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능력, 그걸 차음 성능인데, 이제 목재는 그게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이 많은 북미주, 미국 주택이라든지, 또 목조가 지진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목조가 거의 다 조적조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차음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음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늘 소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어디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홀, 엘리베이터 피트라 그러죠. 그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중량도 나가고 또 운동 에너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타워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면은 그 철제 통입니다. 차음 성능이 좋은 거는 무겁고 딱딱한 재료가 차음 성능이 좋아요. 이 철제, 철판, 유리, 콘크리트, 벽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음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콘크리트 그 피트 안에 갇혀서 철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면 약간 어색해요. 왜 어색해요? 갑자기 조용해졌기 때문에 어색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또 둘이 타면 더 어색하니까 약간의 그 음을, 그쵸,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줄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차음 성능이 굉장히 좋은 재료 구조로 돼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이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IP는 OSB 판넬 안에, 그쵸, 비드법 단열재가 있는데, 주문에 따라서 뭐 150mm, 200mm, 250mm 두꺼운 것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량 목구조 2x4는 뭡니까? 스터드라고 목재를 쭉 각재를 세우고, 벽두께가 2x4로 하면 10cm, 2x6로 하면 뭐 15cm, 마감까지 하면 뭐 한 20cm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터드하고 스터드 사이를 채워주는 게, 많이 쓰는 게 그라스울이에요. 유리솜. 인슐레이션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 목조에서 쓰는 단열재는 유리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유리솜 단열재보다는 SIP로 한 그 비드법 단열재가 차음 성능은 조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 자, 파벽돌 외장이 가능하냐? 답이라기보다도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파벽돌. 그리고 뭐 목조주택 대표적인 게 전부 겉에 OSB 합판으로 마감이 되는데, 거기에 전부 가능하죠. 스타코도 가능하고, 스타코를 하려면 거기다 또 뭐예요? 비드법 단열재 같은 거를 접착 붙이고, 그 접착제만으로 좀 신뢰가 안 가니까 화스너라고 이렇게 앙카로에서 박는 거를 붙이고 이래요. 어쨌든 그 파벽돌 외장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파벽돌로 벽돌을 한 겹 싸줘요. 겉에다가 벽돌벽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파벽돌 스타일의 그 얇은 거, 파벽돌 타일을 붙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접착제로 붙입니다. 파벽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파벽돌이 뭡니까? 원래는 말 그대로 벽돌집, 부신 거를 다시 그 벽돌을 다 뜯어서 그걸 정렬을 해서 그 벽돌을 재활용해서 다시 벽돌을 쌓아줘요. 그 벽돌을 파벽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KS 한국공업규격으로 벽돌의 사이즈는 얼마, 시멘트 벽돌, 또 빨강 벽돌, 소성 벽돌이라 그러죠. 그게 어떻게 규격이, 이 9cm, 요 두께는 6cm, 요 벽돌 폭이,
어떻게 돼요? 9cm, 6cm, 벽돌 길이는 19cm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접착 몰타를 10mm, 1cm씩 더하면 이게 19cm 길이인데 20cm로 보고 또 벽돌 요 폭이죠, 폭. 9cm가 10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cm 곱하기 9cm 곱하기 벽돌 길이 19cm가 한국 공업 규격의 벽돌 사이즈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벽돌이 막 생겼어요. 그냥 좀 큽니다. 파벽돌은 그래서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좀 커요. 크고 거기에 뭡니까? 접착 몰탈 그런 부시래기들 그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파벽돌은 벽돌 자체의 값도 비싸고 한 장당 쌓는 가격도 비싸고 거기에 또 다 쌓고 나면은 줄눈이죠, 줄눈. 벽돌 줄눈. 일본말로 매지라 그러는 매지. 매지를 시공하는 비용도 비싸요. 그래서 일반 벽돌 뭐 한 장 쌓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벽돌값 빼고 25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파벽돌은 한 500원. 쌓고 줄눈 넣는 비용이 그렇게 좀 비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벽돌 건물 허물어서 파벽돌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옛날에 공장하던 그런 벽돌 건물들을 헐어서 썼는데 중국에서도 가져오고 또 중국에도 이제 없으니까 북한에서도 가져와요. 파벽돌. 그래서 북한에서 벽돌을 이제 다 다듬습니다. 그 벽돌에 붙은 모를탈, 그 세멘똥을 띄는 거죠. 이렇게 망치로 짜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벽돌을 다 다듬어서 챙겨가지고 이제 컨테이너에 실어서 한국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남조선 애들이 이걸 갖다 쓴다는 거예요. 걔네들 참 가난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부스러진 집, 이 벽돌을 다듬어서 쓰는 거. 남조선 애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웃겨요. 그래서 이 파벽돌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얘기하다. 그래서 벽돌 타일을 또 붙인다. 접착 본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 본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요. 자, 파벽돌 한 장이 있어요. 한 장이 있는데 이게 한 장을 그냥 쓸래니까 좀 두께도 나가고 쌓아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게 파벽돌 모양이 나게 좀 붙이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잘 자르면 전체가 겉면이 나오게 겉면이 나오는 그 일반 KS 규격이면 얼마예요? 6cm에 19cm죠. 파벽돌은 더 크니까 그쪽 면이 벽돌이 면이 벽돌에서 이게 벽돌이라 그러면은 이쪽을 마구리라 그래요. 마구리. 이게 길이. 네? 길이 방향이고 요쪽 요 두께가 보이는 게 벽돌. 우리가 벽돌 쌌을 때 보이는 면이 벽돌면인데 그 부분 잘 자르면 벽돌 한 장 가지고 파벽돌 타일 넉 장이 나옵니다. 넉 장. 네. 자른 면은 못 쓰잖아요. 그 톱날이 지나간 면은 가공된 그런 느낌 못 써요. 그래서 그 겉면이 나오게 4장이 나와요. 그건 제가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자세히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4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붙여요. 붙이는데 보통 뭐 파벽돌 압착 본드라든지 접착 본드 이런 거 몰탈 또는 또 화학 성분이 섞인 압착 본드 같은 걸로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벽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본드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자, 요리사가 요리를 하고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데 이 중요한 요소는 이 디자이너라든지 요리사가 자기가 다루는 그런 소재, 재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리사도 많은 그 음식 재료의 각각 특성도 알아야 되고 패션 디자이너도 그 옷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원단과 부자재 이런 것들의 특성, 또 바느질, 실의 특성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옷을 다 만들어놨는데 세탁 한번 하고 나니까 옷이 막 우글주글. 네? 원단은 1cm가 주는데 이 실이 5cm가 줄어요. 세탁을 하면. 그럼 막 이게 가정인데 이게 많이 그렇게 변형이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온도에 의한 습기에 의한 늘어났다 줄어나는 팽창률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아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 풍산 동파이프 그 난방용 우리 바닥에 까는 그 파이프가 그 열 팽창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얼마 안 쓰면은 동파이프가 짜개집니다. 파괴가 돼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본드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바풀도 본드로 쓸 수 있죠. 접착제, 악교라든지 뭐 상품명이지만 뭐 돼지 본드
이 돼지 본드는 그거 많이 맡으면 환각이 되는 거, 돼지 본드. 그 다음에 목공 본드라 그러죠. 이게 회사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오공 본드라는 거, 예, 그 목공용 본드 같은 거, 타일 본드가 있고 돌 본드. 주로 뭐 돌 본드는 뭐예요? 그 통이 두 개죠. 에폭시 계열인데 A, B를 섞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굳기 시작하는 그런 본드도 있고 순간 접착제라는 것도 있고 뭐 세멘트도 그게 본드입니다. 본드 일종의 시멘트가. 예. 여러분들 치과에 가서 이렇게 이 갈아내고 거기다가 뭐 금이라든지 뭐 또는 뭡니까 이 레진 또는 세라믹 같은 걸 이렇게 낄 때 거기다 접착하는 거를 세멘트라고 말을 해요. 접착하는 거예요. 세멘트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해초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닷가의 그 해초를 삶아가지고 끈적끈적한 그 풀 기운이 그것도 건축에서 써요. 요즘에 잘 많이는 안 쓰는데 해초풀이라는 것도 씁니다. 녹말풀도 있고 그 다음에 미너브레풀이라는 게 있어요. 미너브레 있죠, 브레. 그 이렇게 공기방울 같은 거 그거를 삶아서 그 풀이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또 신비로운 풀이에요. 어쨌든 저 자세한 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렇게 국궁 있죠, 활 만들 때 그 활이 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나무라든지 또 솥불 이런 것들을 다 접착을 해서 만들거든요. 미너브레풀을 씁니다. 이 내구연한이 1000년을 간다는 거 있죠. 악교 같은 게 한 100년 버티면은 미너브레풀이 1000년 동안 접착 성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 본드, 다시 말해서 접착제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접착제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재료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재는 목재대로 종류가 무지하게 많죠. 그다음 목재 가공품이 또 있죠. 합판, 뭐 공학 목재, MDF, OSB, 칩보드, 뭐 무지하게 또 많아요. 이 가공품들.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예. 금속 제품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는데 우동에다가, 우동 국물에다가 녹말을 조금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국물이 걸쭉해졌어요. 맛은 똑같아요. 왜? 녹말에는 맛이 별로 없거든요. 녹말 자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동에다가 녹말을 조금 풀어넣었더니 울면이 됐습니다. 추운 지방 사람들이 먹는 국수예요. 울면. 왜? 우동 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잘 식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물이 대류를 못해요. 대류. 잼처럼 이렇게 걸쭉하게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음식도 이러한 물리적인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다 먹을 때까지 식지가 않는다. 울면은 식지가 않는다. 자, 오늘 대답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